내 마음이 열린 순간 두 사람의 우주가 함께 열렸다. 믿음과 의지만을 요구하던 모든 길이 한계에 부딪힌 순간 처음으로 완벽한 원리와 공식이 보이는 우주적 체계를 만나 마음이 송두리째 열렸다. 그리고 그 경험은 결국 남편까지 이끄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핌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참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다 마지막에는 희의영 쪽까지 가게 됐죠. 어디를 가든 저는 항상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거기서도 1년 넘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곳에서 무시궁의 영원무한 세밀우주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는 존재를 만났어요. 저는 당시 거기에 막 마음을 쏟으려고 하던 때라 이분은 무슨 소리를 하시나 하고 그냥 흘려들었죠. 분은 희의영과 무시궁 둘 다 유튜브로 보면서 고민했고 먼저 희의영을 택해서 왔다고 하셨어요. 계속 무시궁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결국 지금 공부하는 이곳도 다른 곳과 같은 구조로 똑같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무시궁 생명의 영원무한 세밀우주가 도대체 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죠. 무시궁을 알려준 분은 저한테 비공선지 특존 외우고 실천하면 된다고 계속 말했고 저는 내용도 모른 채 그냥 따라만 했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이게 뭐지? 싶은 마음에 유튜브를 직접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영상을 보는 순간 내용이 쏙 들어왔어요. 다른 곳들은 다 믿어라, 주문 외워라, 이름만 부르면 된다. 이런 식인데 여기는 비결, 공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가야 할 길이 딱 보인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내가 찾던 게 이거다 하고 확신이 들었어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한 안내를 받기 위해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통화하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고 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전화를 받은 날이 우린 다 친구였어요. 말하는데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하니 각 지역에 공부방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김천에 살다 보니 외관 현재 7곳 공부방을 안내받았어요. 그래서 바로 가보신 거예요? 네. 외관 공부방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전화했더니 너무 반갑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바로 가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바로 갔어요. 당시에는 일을 하고 있어서 요일을 맞추기 어려웠는데 제가 수요일이 가능하다 하니 그날로 정하고 매주 공부했죠. 저는 이미 영원 세밀 무한우주가 맞다고 마음을 정하고 간 거라 의심 없이 꾸준히 갔어요. 공부는 독송 30분, 체험 30분, 그리고 소통을 하는 일정이었어요.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나요? 궁금한 건 많았죠. 근데 질문을 해도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가장 알고 싶었던 건 이 공부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였어요. 다른 종교처럼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부는 내가 직접 해야 하는 공부잖아요. 하지만 알려주는 건 그냥 하면 된다. 이게 다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답답했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해석을 붙여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전달될까 봐 일부러 세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걸. 그걸 이해한 뒤로는 답답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 강의를 들으면 답이 다 있다고 책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면서 특별한 체험도 있었나요? 네. 저는 왼쪽 무릎이 오래전부터 많이 아팠어요. 출가자로 6년 동안 절수행을 하면서 평좌 양 반다리로 45분만 앉아 있어도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었는데 영원무한 세밀우주에 와서 결가부자를 하면 오히려 무릎에 통증이 완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체험 시간에 밀어내라는 멘트가 나오면 무릎에서 발바닥 쪽으로 계속 밀어냈는데 그때 사람 모양의 검은 형체가 졸졸 빠져나가는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고 나니 무릎이 시원하고 훨씬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 3년 된 때였는데 아버지 모습까지 나가더라고요. 그 후로 발바닥 집중하고 체험을 하고 나면 몸이 정말 가벼워지더라고요. 다른 공부방들을 돌아보라는 말도 있었다면서요? 네, 저는 원래 가만히 앉아있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영동 공부방이 할 일도 많아 보이고 저랑 잘 맞겠다 싶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매일 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할 일이 줄어서 지금은 주 1회 정도만 나가고 있어요. 거의 3년 넘게 공부를 이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오래 놓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나 특별히 와닿았던 순간이 있을까요? 네, 거의 3년 6개월 정도 됐어요. 그동안 저도 모르게 이 공부를 계속 붙잡고 가게 된 건 어느 순간, 아, 우리가 이원념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깊이 느끼면서부터였어요. 그전에는 그냥 내가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이원념이더라고요. 그러다 이론심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진짜는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하는 게 딱 와닿았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든 그 이론심만 보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그래서 특별히 뭘 의식해서 노력했다기보다는 알아버렸으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를 붙들어준 가장 큰 이유였죠. 제가 듣기로 남편이신 팀은 소방관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영성 공부나 수행 같은 건 이전에는 전혀 안 하셨던 거죠? 네, 전혀 없었어요. 완전 초보였어요. 제가 수행할 때도 아무것도 몰랐죠. 남편 팀은 피미 하는 걸 하나하나 다 지켜보셨겠네요. 네, 다 봤죠. 그러면서도 남편 팀이 처음으로 같이 다니게 된 게 영원무한 세미루즈였어요. 팀이 다른 데도 가보셨다고 했죠? 네, 한 번씩은 가봤는데 다시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영원무한 세미루즈에 와서는 팀이 뭔가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해 주셨나요? 그건 그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모임에 처음 참석했는데 여기 사람들이 너무 온화하다고 느꼈대요. 다른 곳에서는 못 느꼈던 걸 느낀 거죠. 원래 체험 시간에는 차에 있겠다고 했지만 강당에 들어와서 체험하게 되었는데 본인 말로는 블랙홀 같은 데로 쑥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경험이었다면서요. 그때부터 한 달에 2번 있는 본부 모임도 빠지지 않고 쭉 참석하고 있어요. 공부를 시작하고 2년 만에 하나를 처음 뵙고 강의까지 들으셨을 때 뭔가 더 구체적으로 와닿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죠.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없다고 느꼈고 그냥 몰입했죠. 3년 넘게 계속 공부를 이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늘 이원념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이론심이라는 걸 직접 알게 되니까 이 공부 말고는 없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일상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엔 남편 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사소한 거로 부딪히고 다퉜는데 지금은 그걸 알아차리고 제가 먼저 이론심에 집중해요. 그게 행동으로 달라진 부분이에요. 남편 팀과 함께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예전에는 서로 각자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뭐든지 같이 하게 되었어요. 시장 보러 갈 때도 산책도 드라이브도 늘 함께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통도 많아지고 큰 소리 나는 일도 거의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본부나 공부방에 가면 팀이 언제 와? 밥은? 이렇게 전화하며 서로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마음이 많이 이완되고 편안해졌어요. 남편 팀이 몸의 변화도 있었다고 하셨죠? 네. 팀이 원래 허리가 너무 아파서 양반다리도 못하고 자세가 삐딱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MRI도 3번이나 찍을 정도였는데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양반다리도 하고 허리 통증도 없어졌어요. 그리고 팀은 뇌경색으로 쓰러진 경험이 2번 있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는데 그 두려움도 거의 사라졌어요. 팀 본인에게도 변화가 있었나요? 저는 원래 내성적인 편이라 공부방에서도 처음에는 스스로 뒤에 숨어서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세포가 점점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세포와의 소통도 더 많이 느껴졌다 하셨죠? 네.
얼마 전에 본부를 가는데 고속도로가 막히는 구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세포야 차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조금 지나니까 정말 차가 싹 빠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세포와 많이 소통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첫 조화팀 모임에 다녀온 후 집에서 체험했을 때 큰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거였나요? 조화팀 모임 당일에는 머리가 너무 풀렸어요. 제가 그동안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통했다 이렇게 입력하면 머리에서 항상 짓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조화팀 모임 다음 날도 머리가 많이 짓눌렸어요. 특히 저는 원래 왼쪽이 더 심하거든요. 왼쪽 귀에 이명도 오래됐고요. 2010년에 남편 팀이 쓰러졌을 때 제가 갱년기랑 겹쳐서 메니에르가 왔었어요. 영원무한 세미루주를 알기 전 여러 가지 수행하면서 병 자체는 거의 좋아졌는데 이명만은 남아 있었어요. 그날 머리 쪽 압박이 많이 왔다는 거죠? 네. 그날도 머리가 묵직하고 막 흘러내리는 것처럼 답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두 손을 이용해서 눌린 부분의 껍질을 벗긴다는 느낌으로 해봤어요. 그렇게 한참을 계속하니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지금은 그 눌림이 거의 없나요? 네, 지금은 왼쪽은 거의 안 눌려요. 오른쪽은 아직 약간 눌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명은 그대로 있는 편인가요? 네, 이명은 아직 그대로예요. 대신 요즘은 귀에게 말을 걸어요. 나는 이명 인정 안 한다. 완벽한 귀만 인정한다. 귀와 연결된 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하며 마음으로 대화하고 있어요. 그렇게 대화한 다음날 체험할 때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내 몸이 없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요. 그러다가 작아진 몸이 보이네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다시 원래 감각으로 돌아왔어요. 유체 이탈은 아니고 무시공 몸이 확장된 상태에서 내 몸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내가 영원무한 세미루주다 이런 게 아주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조화팀에 들어간 이유라 그런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자연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팀 인터뷰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팀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팀이 이 공부를 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데에는 확실한 계기가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핌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핌은 수십 년 동안 종교나 수행 등 다양한 걸 알아보는데 전전했었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써서 제가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핌이 무언가 새로운 걸 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처음 핌이 영원무한 세미루주를 한다고 했을 때도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또 다른 뭔가를 시작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방에 6대 진원을 붙여놓고 매일같이 하길래 처음엔 못마땅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꾸준히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일상처럼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건 전에 하던 방식이랑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대체 이게 뭔데 저렇게 확신을 갖고 하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유튜브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알아보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거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에서 계속 보고 듣다 보니 저도 조금씩 따라하게 됐습니다. 끌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팀 입장에서 그동안 돈도 많이 들고 실망도 많이 했을 테니까 여기는 왜 돈을 안 받지? 이런 게 제일 궁금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핌이 평생 다양한 걸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돈 문제였거든요. 그 단체에 필요한 헌금, 모임비, 운영비 등등 이런 게 다 사람한테 부담을 주잖아요. 그래서 영원무한 세미루주도 솔직히 처음엔 이것도 결국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텐데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물어봐도 돈을 요구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저한테는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본부 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는 어땠어요? 올해 6월에 그냥 어디 한번 구경만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처음 갔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평온해 보였어요. 뭔가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강의를 들었는데 내용은 처음이라 잘 몰랐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혹세무민하는 부류는 아니다. 라는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았던 말이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한다. 너는 주인이다. 왜 스스로 노예처럼 행동하느냐? 이 부분이 정말 크게 와닿았습니다. 그날 강의 듣고 마음이 좀 열리신 상태였잖아요. 그 다음엔 팀한테 어떤 변화나 확신이 더 생겼나요? 네, 그날 이후로 저는 이건 기존 내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늘 나를 믿어라, 이 대상을 의지해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변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하나가 추가로 설명을 해줬는데 그 설명을 듣고 더 크게 와닿은 게 노예변주인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왜 스스로 노예처럼 살고 있었지? 이 생각이 정말 깊게 박혔습니다. 그때부터 절대 긍정, 이런 심이라는 말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바꿔야 하는 삶의 방식으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원념이라고 하면 선과 악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걸 구별하려는 마음 자체가 이원념에 빠지는 거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별 자체를 하지 말자. 좋은 것만 생각하자. 즐겁고 행복한 방향만 선택하자. 라고 다짐했고 이게 우주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걸 알게 된 뒤부터는 내가 앞으로 갈 길은 이거 하나다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이 실제로 참여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날 본부 갔다 온 후부터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피미 무시공을 할 때 제가 뒤에서 냉소적으로 보거나 또 저러네 하고 말았는데 그날 이후부터는 저게 뭔지 내가 직접 느껴봐야겠다. 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내가 바뀌어야 주변이 바뀐다. 이 말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됐고 옆에서 피미 하는 걸 보면서 조금씩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렇게 직접 해보면서 팀 안에서도 어떤 변화가 느껴졌나요? 네,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피미 뭘 하면 이건 또 어디서 배워왔나? 또 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먼저 의심부터 했거든요. 근데 본부에 다녀오고 강의의 핵심을 들은 후에는 그 의심이 사라지고 한번 믿어보고 해보자 이런 태도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피미 무시공하면서 1시간 넘게 조용히 집중하는 걸 보는데 정말 제대로 된 마음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또 하나는 이 공부에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구조가 없다는 점도 컸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그게 저는 아주 신선했습니다. 또 큰 변화가 많았는데 특히 제가 현직에 있을 때 2번이나 쓰러져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핌이 정말 정성껏 돌봐줘서 제가 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죠. 그래서 핌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그냥 조금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뭐라고 느끼시나요? 딱 하나예요. 항상 긍정적인 것만,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게 제 살 길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쉽지 않잖아요. 7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노예 같은 근성, 습관적인 부정이 나도 모르게 올라옵니다. 처음엔 핌이 그걸 잡아주려고 많이 애썼는데 지금은 원래 스스로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주더라고요. 저도 제가 변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심 100%를 지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독송하고 체험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5, 6개월 정도 본부에서 공부해보니 어떤가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더 힘들고 더 혼란스러웠어요. 하루에 한두 번씩 혹은 한 달에 두세 번은 나도 모르게 옛날 마음이 튀어나와요.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공식적으로 입문한 지 5, 6개월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하나 더 알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를 더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제가 공부를 하면서
피미나 생과 같은 주변 존재들의 세포가 더 깨어나는 게 느껴지고, 그걸 보면서 제가 또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 공부를 하며 가장 크게 얻은 점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하면 배웠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지 몰라도 제가 시공 속에서 살아온 기준으로 보면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그 과정에서 제가 다시 살아나고 생활에도 활력이 생겼습니다. 후 자신감을 잃고 의기소침하게 지냈는데 이런심 100%의 긍정 마음을 붙잡고 나니 삶이 활기차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이 잘 풀릴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다짐이 강하게 생겨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심 100%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것. 그걸 위해 계속 체험하고 독송하고 내 마음을 살피고 계속 나를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남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면 팀 입장에서 이 공부에 마음을 열게 된 결정적인 한 지점을 꼽자면 뭐였을까요? 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한다? 이건 그동안 어떤 종교나 수행에서도 못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항상 어디에 의지하라였지 나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말은 없었거든요. 비슷한 말을 어디서 들었더라도 이론처럼 들렸기 때문에 마음에 전혀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절대 긍정 이론심, 노예변주인,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제 머리에 정확히 들어와서 이건 내가 평생 찾았던 공부다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어요. 고맙습니다.